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기술 시리즈로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104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104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거의 수상전의 형태죠. 흙은 세수, 백도 세수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백의 수를 바로 줄여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장문을 씌어간다거나 하는 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수를 메워가야 되는데 수상전의 기본을 보통 바깥수부터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사실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랬을 때 백이 나가게 돼요.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른 정답을 찾으셨더라도 이 상태에서 흑백 간의 최선의 결과는 뭘까? 여기서 흑은요, 이 세 점에 그냥 죽지 않아요. 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흑이 바깥에서 그냥 막았을 때 백은 입구자로 붙이면서 양자충의 형태로 흑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흑은요, 3번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선으로 붙이는 수를 사용을 해요. 백이 나가면 막게 돼요. 자, 결국은 백이 6번을 두죠. 4번을 나가든 아니면 안 나가든 어쨌든 백은 이 4번 자리 일선으로 막아서 단수를 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지금처럼 패를 걸어서 이 백을 잡자고 하는 이런 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바둑 두다 보면 참 잘 나오거든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냥 막아서 양자충으로 죽는 게 아니라 붙여서 패를 만드는 방법.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흑에게는 이 104점을 그냥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바깥쪽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여기밖에 없어요. 뭐 여기는 당연히 막혀서 그냥 죽으니까요. 결국 여기가 아니라면 이쪽밖에 없는데 이제 백은 나가겠죠. 그때 흑이 막아요. 그 다음 백이 나가고요. 자, 여기서 과연 이게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모양을 딱 보면 이제 흑이 이걸 막으면 요 한 점이 잡히면서 흑이 죽는 모양이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백이 밀고 나갔을 때 약점이 있으니까 막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양이죠. 그런데요, 자, 백을 잡는 방법, 당연히 왼쪽은 이어야 되고 백이 나갔을 때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호구가 되어 있는 이 흑 한 점,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돌이 없다면 잘 안 돼요. 막았을 때 백은 당연히 단수를 치죠. 흑이 있고 이렇게 한 점이 잡혀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흑 구에 있는 돌을 잇는 게 아니라 돌려칠 거예요. 이렇게 따낼 때 또다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잡죠. 자, 바둑에서 이 방법 뭐라고 하죠? 회돌이라고 하죠. 내 돌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상대방의 돌을 이렇게 돌려서 단수를 쳐서 똘똘똘 뭉치게 하는 모양, 이걸 회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회돌이의 방법으로 백을 잡는 방법이었어요. 바둑 두다 보면 어쩌다가 한 번쯤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자, 붙여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있고 나갈 때 틀어 막는 거, 끊을 때 돌려치는 거, 바로 회돌이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9번으로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이렇게 돌려치는 거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의 한 수가 지금 늘어나면서 이 왼쪽에 있는 흑돌이 먼저 잡히죠. 흑은 2점밖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치는 수순이 돌려쳐야 되는 돌이 중요해요. 자,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중급자들 난이도에서는 생각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수예요. 이게 실전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아마 한 타이젠 4단, 5단 요 급수대에서도 거의 아마 한 분도 못 찾으실 것 같아요. 정말 고수들만이 두는 수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흑돌을 살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살리는 건 당연히 딱 한 수밖에 없죠. 이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단수를 쳐서 백이 나가는 순간 흑돌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흑은 이쪽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나가서 쭉쭉 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예상이 되죠. 그런데 흑이 1번 자리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응수타진을 하는 문제예요. 고수들은 이런 응수타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이런 걸 놓치지 않아야 진짜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흑이 나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수순 하나. 뭘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답은 이거예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자리들은 여기 막혀서 바로 죽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흑이 1번을 끊었을 때 백이 막는 수는 안 되죠. 흑이 2점 단수 한 방 땅 치고 이렇게 한 점 잡아버리면 흑이 살면서 귀에 있는 백지까지 다 도려내버리니까 당연히 백은 이 흑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백이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거 끊어온다면 요 왼쪽에 이런 돌들이 없다면 당연히 백은 이걸 그냥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뻗거나 아니면 잡기 전에 이런 단수 안 맞으려고 밑에 이 위에 있는 흑돌 단수 하나를 먼저 쳐놓거나 분명히 요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백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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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3번이 선수가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선수가 되면 문제는 중앙에 있는 백 2점이 잡혀요. 흑이 원래는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나가면서 가운데 있는 흑 2점은 패석이 되고 거꾸로 중앙에 있는 백은 세력이 잔뜩 생겨야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렇게 흑이 5번으로 2점을 땅 잡아버리면 백의 손해가 사실 너무 크죠. 그러니까 저 3번 자리를 절대로 흑에게 선수로 맞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흑이 1번 자리를 끊었을 때 백의 선택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의 교환이 과연 무슨 이득이 될까 생각이 들겠죠?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다음에 이제 끝내기 수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끝내기 수단으로 바로 단수를 이렇게 치고 돌려치는 수. 이 수가 남죠. 이거를요, 만약에 1번과 2번이 없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기는 끝내기로 흑이 이걸 끊어봤자 백이 이렇게 잡거나 뻗거나 아니면 단수를 한 방 딱 먼저 치면서 뭐 뒤에 있는 백집을 많이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9번과 10번 이렇게 되어 있다면 흑이 지금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넘어가는 수가 생기잖아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흑이 13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백이 손을 뺄 수가 없는 게 이걸 넘어가 버리면 백은요, 넘어갔을 때 백이 손을 만약에 뺀다면 흑이 15번을 젖혀 이으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백돌이 다 죽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이. 이걸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흑이 이런 걸 따냈을 때 이 백이 이걸 패로 버티기가 어렵죠. 왜냐면 백은 지금 사활이 걸리니까. 결국 백을 한 번 더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용을 당하면서 흑에게 잔뜩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수순이 있는 거예요. 또는 흑이 11번으로 돌려쳐서 넘어가지 않고 이쪽을 먼저 젖혀 이어서 끝내기를 선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젖혀 있게 되면 다음 흑이 15번으로 단수를 쳐서 넘어가는 순간 귀에는 백이 다 죽으니까요. 결국 백은 지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선수를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귀로 넘어가는 수순들을 선수할 수도 있고요. 흑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런 끝내기들 하나를 선수를 한다는 건 거의 한 10집을 더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순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를 끊어놓는 이 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만약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그리고 실전에 이런 수들을 두실 수 있다면 정말 고수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행마 문제가 좀 많죠?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흙이 이걸 젖히고 뻗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흙이 이 약점, 어쨌든 지켜야 귀의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뭘 지켜도 사실 이 흙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지킴, 그게 뭘까요? 자, 보통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를 많이 둬요. 이 오른쪽에 백돌들이 얘네가 없을 때, 이 귀가 우변 쪽에 다 흙집일 때, 이 3번 자리를 뻗어 놓고 나중에 여기 비마 끝내기까지 갈 수 있는 이 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 비마 끝내기까지. 그러면 106번으로 붙여서 틀어맞고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거든요. 정말 크죠. 저 끝내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항상 이런 데는 3번으로 꾹 쭉 뻗어서 지켜놓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백이 젖히고 들어왔을 때 흙이 막을 수가 없죠. 후퇴를 해야 되는데 요거 4번 자리, 보통 2선을 저렇게 젖혔을 때 흙이 못 막잖아요. 그럼 저 2선 젖혀있는 끝내기가 원래 10집이에요. 근데 10집을 선수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 끝내기는 보통 곱하기 2를 해주거든요. 그럼 20집짜리를 백이 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 크죠. 2선인데 정말 커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웬만하면 지키는 거예요. 초반에. 정석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런 모양 이렇게 뻗어서 지키잖아요. 집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른쪽에 백돌이 있어요. 이러한 장면에서 여기 3번을 뻗는다? 딱 보이는 급소가 있죠. 바로 여기. 이거 한 방 맞았을 때 흙이 정신이 없어져요. 왜? 이 백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 흙은 이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으면 백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흙이 귀에서 두 집의 형태가 안 나요. 그냥 이거 막아봤자 죽는 궁도, 한 집의 궁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밀어 올리고 뚫고 나오는 이런 약점을 만들어주기도 싫고요. 그쵸? 물론 흙이 막기 전에 이런 거를 선수를 해놓고 호구 치면은 뚫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10번 자리 같은 데서도 다 활용이 될 거고 거기다가 아직 흙이 못 살았어요. 흙이 13번 나가서 이렇게 15번까지 지켜야만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 즉, 요 4번과 8번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면 흙이 곤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수로 또 살아야 되는 거고 집으로 정말 많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3번 자리를 지키긴 지키는데 귀를 지키는데 이 4번을 맞지 않는 거 이거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요거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러한 모양에서 여기서 절대로 뻗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자리가 급소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둘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모양이에요. 바둑에서 좋은 모양, 나쁜 모양. 좋은 모양을 잘 알아야만 실력이 계속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뺏기지 않게 흙은 오른쪽을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지키면 안 되죠. 백이 젖혀왔을 때 못 막으니까 후퇴를 하게 되고 이 자체로 20집을 그냥 손해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젖힐 때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막으려면 흙 3번이 꽉 있거나 호구거나 둘 중에 하나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서 흙의 가장 좋은 지킴은요, 호구를 치는 거예요. 꽉 있는 수는 이 위쪽은 백이 젖혀올 때 바로 막을 수가 있지만 백의 날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날일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호구를 쳐야 돼요. 이제는 백이 날일자로 달려 들어오는 건 흙에 건너붙이는 수로 인해서 백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구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정답. 근데 이제 모양은 딱 이 자리가 정답이죠. 근데 이 이후에 혹시 들여다봤을 때 이 이후의 수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다면 더 좋아요. 자, 백이 들여다봤을 때 흙이 약점을 꽉 이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백이 뭐 이 흙을 끊어갈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그냥 꽉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수 때문에 백이 들여다보는 것들을 활용을 못해요. 이런 모양을. 뭐냐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젖힐 때 끊을 수가 있죠. 나갈 때 계속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백이 이걸 젖혔을 때 끝까지 7번 자리를 막을 수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6번과 7번의 교환은 당연히 이게 젖힐 때 7번은 당연히 막아야 돼요. 이때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흑은 한번 막고요. 백이 도망갈 때 돌려치는 거죠. 따낼 때 단수를 쳐서 넘어가요.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서 잡으면 돼요. 언뜻 보면 백이 호구자리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 흑 한 점을 잡고 흑집을 많이 부시고 살아나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차피 이 오른쪽의 공간, 이 공간은요, 흑의 집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별게 없었어요. 거의 공배나 마찬가지였던 공간. 거기를 백이 돌을 더 투자를 해서 돌이 더 뭉치게 된 거고요. 겨우 이 흑 한 점 잡은 거예요. 그 대가로 백은 이 위에 있는 거 한 점 잡혔고, 거기다가 11번 자리에 흑돌이 뚫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오른쪽 비막 끝내기 같은 뒷문만 좀 더 열리게 되죠. 전체적으로 백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백이 들여다봐서 여기에 젖히는 게 선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모양들 충분히 나와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형태에서 내가 이걸 차단을 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상대방한테 돌려치기 당하면서 돌들이 뭉치는 형태가 만약에 나온다면 웬만하면 살리지 마세요. 저는 건 안 두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